다들 아시는 거죠? 이제 나경원 의원의 그 유명한 빠루, 저거 들고 이제 문 열어버리는 거고, 이제 피켓팅 하면서 이제 들어눕는 건데요. 아, 동물국회, 식물국회,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돼서 서로 이제 몸을 건드리는 육탄전은 없어졌지만, 어제 보시는 행위같이 집단주의 패거리 정치는 아직도 우리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 하나는 우리 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집단주의 패거리 정치를 하니 소위 정치 고관여층들의 정치 참여 행태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특정인에 대해서 좌표 찍고, 이게 뭐냐면 대선 이후에 조국 장관 옹호해서 내가 사죄한다라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랬더니 수박들 전번입니다. 항의 문자 보내주세요 하면서 이분들 전화번호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터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반대하면서 정말 저 오래 살 것 같습니다. 하도 욕을 먹어서. 다 좋은데 저는 욕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선을 넘은 문자들, 어떻게 제 아내와 제 딸들 이름을 찾아내서 제가 아니라 걔네들 잘 관리해라, 밤길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선을 넘은 표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게 온라인 스토킹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정치가 이 소위 팬들이 연예인 팬클럽이라고 하면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정치 팬클럽이라면 비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투표 지지하고 대통령 만들고 싶고 그러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도 비판을 해야 됩니다. 팬클럽의 시초라고 하는 노사모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을 시작할 때 노사모들과 모여서 공개적으로 제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노사모가 입을 모아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시란 단어였습니다. 난 너를 이제 감시하겠다. 고맙다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팬클럽들이 과연 감시의 기능이 있는가? 소위 개딸이라는 그룹이 이재명 대표를 감시하는가? 박사모란 그룹이 박근혜 대통령을 잘 감시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우리 정치의 팬클럽들이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집단주의적이고 광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우리 정치의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보러 소신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달아주셨는데 제가 왜 소신 정치인인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제 자뻑인데, 자기 자랑하는 건데, 사례를 그래도 한두 개는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죠. 예,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왜 손실보상법 최초 제안이 소신이냐? 제가 이제 손실보상법을 처음 제안한 사람입니다. 2020년 가을에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을 그냥 집합 제한, 영업 제한을 해버리고 이제 이분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국회에 느껴지는데 정부는 어쩔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헌법을 마침 보니까 헌법 23조에 국가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땐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아마 YTN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김두관 의원 등등이 이제 조정원 의원 말이 맞다, 그리고 그 당시 아마 이낙연 총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조 의원 얘기 맞다 하겠다라고 해서 급격하게 이제 소신보상법, 그리고 김종인 박사가 그때 저쪽에 아마 비대위원장이신가 했을 텐데 그거 받자 그러셔가지고 급격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손실보상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법사위에 있지만 저는 상반기에는 이제 산자위에서 관련 법안이라 이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달릴 것 같은 이 법이 멈춰섰는데 그게 바로 소급 적용이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법이 발의된 그 순간 저는 어떡할 거냐. 지금 유효기간까지 두면 이 법은 작년
11월 뭐 요때쯤 발의된 거였는데 코로나가 터진 지 한 2년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이 소급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여기 정부에 계신 분들 있으셨던 분 많지만 중기벤처부는 죽었다 깨도 못 받는다 했습니다. 왜냐면 책임 소재가 있다. 소급 적용을 해주면 이게 책임 소재가 불거져가지고 이거 굉장히 복잡해진다. 차라리 이 금액에 대한 거를 그냥 원타임으로 보상해주고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다 실질적으로는 해주겠다. 다만 소급 적용은 안 된다. 근데 이때 이제 대선을 막 시작하는 즈음이라 이제 집권당이 아니 그때 민주당이 집권당이었고 반대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는데 야당 의원들이 소급 적용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상임위를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정의당까지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민주당 의원 몇 명하고 저만 나와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너도 나오라고. 네가 먼저 주장하고 소급 적용이 이거 핵심인데 이걸 빼버린다고. 나쁜 새끼들이라고 막 죄송합니다. 아침에 욕을 써서 이랬습니다. 저 굉장히 고민이 됐었습니다. 이 순간. 나가는 게 맞을까? 이렇게라도 하는 게 맞을까? 다급한 나머지 산자 위에 있는 민주당 간사가 저한테 오더니 조연 원하는 거 다 얘기해. 다 받을게. 다만 오늘 우리 이건 통과시켜야 돼. 그쪽도 대선이 있으니까 이거 안 통과시키면 난리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만 달라 그러면서 하루 동안 이 법을 소실보상 소급 적용 없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조건을 만들었고 한 5가지 조건을 실은 문구까지 포함시켜서 다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의를 했고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왜 이 법이 통과돼야 되는지 5분 발언을 하는 겁니다. 최승재 의원님, 소상공인 대표로 들어가신 분이 막 단식 투쟁 몇 시위를 하셨습니다. 소급 적용 안 해준다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때 이 법 통과시키지 않으면 언제 통과시킬지 모르고 더 고생한다. 그래서 이 법은 아마 51%밖에 만족스럽지 않은 법이지만 가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소급 적용의 실질을 위해서 충분하고 성의 있는 배상을 반영을 받았다. 라고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욕 진짜 많이 먹습니다. 저 그때. 소상공인분들한테. 어떻게 네가 소급 적용 없는 걸 동의할 수 있냐고. 이 디테일을 아무리 말씀드려야 소급 적용 안 된다라는 그 단순한 그 프레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치란 게 프레임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러분 소상공인위원회가 저 되게 좋아요. 그때 이거라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정부가 막 예산 핑계로 점점점 줄였을 거다.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씩 꺾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도 또 완전히 달라지는 때였습니다. 돌아보면 물론 조금씩 달랄 수 있지만 저는 이건 통과시킨 게 맞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의 정치는 상대에게 51을 주고 상대에게 6을 주고 내가 4를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0대 0은 무조건 안 되고요. 5대 5로 협상하려고 해도 우리 정치는 협상이 깨질 겁니다. 당신 6 가져. 난 4만 먹을게. 이런 입장으로 들어가면 조금씩은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어와서 또 6대 4로 계속 이렇게 협상을 해나가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제가 반대한 건 뭐 아시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거지만 하여튼 저는 그 당시 이거를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도 아까 질문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제가 하는 모습을 소신정치라고 봐주시면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감사하고요. 저는 고백을 하면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수고요. 밤에 잘 땐 진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난 정말 뼛속까지 진보 같은데 잘 때가 되면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협상이란 게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이 이루어지고 휴전이 되고 팔레스타인에서 서로에게 폭탄을 쏘지 않았을 그 첫날 잊지 못합니다. 그 2년 동안 고생해서 드디어 수백 명과 사람들이 재산이 피해는 입었지만 간신히 시스파이어 정전은 됐다. 조건이 뭐든 하여튼 이날부터 사람은 죽지 않는다. 라는 그 느낌으로 전 정치를 합니다. 손실보상법이 완벽하지 않지만 이날 이후로 국가가 가게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면 이건 공짜가 아니다. 더 이상 국가 권력은 개인에게 폭력을 가할 수 없다. 이거 하나만큼은 매듭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진보, 보수의 모든 도구들을 저는 꼴낌 없이 쓸 예정입니다. 어떤 건 보수의 아이디어가 맞습니다. 어떤 건 진보의 주장이 맞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런 정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조금씩 이거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고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떨 때는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국가가 발전이 안 돼! 이러고 가는 분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지탄과 찬성 다 받아가면서 정치인 한 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많은 질문 주시면서 제가 또 저의 생각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